겨울 폭풍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버팔로 일대의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탈리아에 도착한 중국발 여객기 승객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무상 지원한 5조 2천억 달러 가운데 수천억 달러가 사기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겨울 폭풍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버팔로 일대의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팔로와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이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 마크 폴론카즈는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폴론카츠 행정 책임자는 버팔로시에서 29명, 교회에서 7명이 사망했고 위치가 불명인 희생자도 1명이 있다면서 시신 중 상당수는 현 시점에선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 17명은 실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난방이 되지 않아 동사한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차량이 고립돼 사망한 경우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숨진 주민 4명과 교통마비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지연돼 목숨을 잃은 주민 4명도 적지 않았다고 폴론카즈는 전했습니다. 폴론카즈는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이번 폭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이 큰 지역의 경우 주 방위군이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방역 해제에 대해 전 세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탈리아에 도착한 중국발 여객기 승객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중국을 출발, 밀라노에 도착한 여객기 2대 중 1대는 승객 92명 중 35명이, 두 번째 항공기는 승객 120명 중 62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이들 여객기는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를 출발, 밀라노에 도착했다고 밝혀 이들 중국 대도시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즉각 격리 수용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비행기 탑승 이틀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 승객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처럼 미국 입국 뒤 모든 승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억 건을 돌파했으며 무증상자나 자가진단을 포함하면 실제 확진 사례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 코로나19 누적 확진 건수가 공식적으로 1억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실제 확진 건수보다 엄청나게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DC는 올 봄에도 지난 2월 기준 1억 8,700만 명이 코로나19를 한 번 이상 겪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양성 확진자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등이 낮아지면서 무증상자나 경미한 증상자들은 병원 등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에 실제 확진 사례는 2억 건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400명 내외, 입원자는 5,000명 정도이며 이 같은 입원자는 약 1년 전 하루 입원자 2만 1,000명과 비교하면 77%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조 2천억 달러를 사실상 무상 지원했고 이 중 수천억 달러가 사기 등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정부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뒤 미국인에 대한 경기 부양성 현금 지급 1조 1천억 달러, 연방특별실업수당 지급 1조 달러, 종업원 고용 보장용 탕감성 지원금인 PPP 7,800억 달러 등 무려 5조 2천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협력해 6차례의 초대형 지원 입법을 했고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도 6,75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과 의료 지원에도 3,5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대대적 지원을 시작하자 범죄 조직은 물론 일부 개인들이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연방정부를 속이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경우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액수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는 특별실업수당에서만 최소 1,630억 달러, 전체 수당의 15% 이상이 사기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고용 규모나 매출 등을 속이고 PPP를 빼내간 사례도 부지기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를 완료한 케이스는 255건, 10건을 체포하는 데 그쳤고 조사 중인 사건도 130건으로 집계되는 등 사실상 미국 정부는 예산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최고액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2022-23학년도 펠그랜트 수혜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8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4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달러로 오릅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 금액을 최대 8,67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 2배에 달하는 13,000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이 조지 산토스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사퇴 압박도 심해지고 있어 내년 산토스 당선자의 의원직 수행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은 공화당 소속의 조지 산토스 당선자가 자산 및 교육, 경력 등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산토스 당선자가 본인의 경력과 학력 등을 과장되게 꾸몄다는 점을 시인한 가운데 유권자들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산토스가 의원직을 맡기 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산토스 당선자가 의원직을 맡게 될지라도 윤리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ABC 뉴스에 연방검찰도 산토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공개된 산토스의 자산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산토스 당선자에 대한 사퇴 압박, 검찰의 조사 등이 펼쳐지면서
내년 산토스 당선자가 의원직을 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시 올해 전철 누적 승객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뉴욕시 올해 전철 탑승 승객이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탑승객 10억 명을 넘었다며 전철만한 교통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승객은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 2020년 6억 4천만 명, 2021년 7억 6천만 명으로 첫 2년간은 급속히 줄어든 뒤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올해 약 2억 5천만 명, 약 30% 정도가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전철 탑승객이 16억 9,80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전철이 팬데믹 이전의 59% 정도로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MTA 세부 통계를 보면 전철 승객은 지난 20일 359만여 명, 21일 357만 명 정도로 팬데믹 이전의 63%와 60.1%를 기록했으며 지난 26일 월요일 승객은 18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46%에 불과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승객은 지난 20일 팬데믹 이전의 67.8%에 달했으나 지난 26일 54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35.4%에 그쳤습니다. 반면 장거리 급행기차인 롱아일랜드와 메트로노스는 전철이나 시내버스보다는 조금 높아서 팬데믹 이전의 65% 이상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은 리암, 여자아이 이름은 엠마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만 9천여 명이며 이 중 남자 어린이는 5만 600여 명, 여자 어린이는 4만 8천여 명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0% 줄어든 것입니다. 또 출생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은 리암이며 노아, 이든, 루카스, 제이콥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 이름은 엠마이며 올리비아, 미아, 소피아, 레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리암은 지난 2016년부터 줄곧 1위로 조사됐으며 엠마는 2017년부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보로는 맨하탄이 약 4만 명으로 전체 40%에 달했으며 브루클린이 2만 2천여 명, 퀸즈가 약 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의 재판이 다음 달 3일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뱅크맨 프리드를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다음 달 3일 뱅크맨 프리드를 출석시킨 가운데 연방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인정신문은 재판의 첫 절차로 뱅크맨 프리드가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 피고 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방검찰은 사기와 돈 세탁, 횡령,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뱅크맨 프리드는 결과적으로 FTX 고객 등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들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범격인 캐롤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와 게리 왕 FTX CTO 등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맨 프리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선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연방법원의 보석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도 뱅크맨 프리드로부터 일부 정보를 넘겨받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민자 출신의 혁신 능력이 미국 태생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지난 1990년 이후 특허 출원 건수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혁신의 36%가 이민자들의 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미국 내 전체 혁신가의 1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창출한 혁신 비중은 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전체 특허의 23%를 직접 만들어냈으며 미국 태생 혁신가들의 연구 결과에 간접적으로 공헌한 경우도 13%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샤이 번스타인 교수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혁신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지식과 배경을 가진 혁신가들의 결합에 혁신의 한계를 무너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해외 기술을 이용하고 해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해외 지식의 미국 유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증가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2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250건 줄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정부로 순수한 자위 이상의 군사력 사용을 허가받자 마치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는 듯 내년에 미국에서 올해 4배에 달하는 14조 원 상당의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유럽 아시아연구소가 전 세계 56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민의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56개국 중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경제전문방송 CNBC가 최고 재정 책임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0%가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며 연착륙한다고 답한 기업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다음 달 추가 감원에 돌입하며 전 직원의 약 10%에 조금 못 미치는 4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이 어제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강점을 가진 특별한 회사가 아니며 자신은 일론 머스크에게 고양이도 맡기고 싶지 않다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부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카메라가 장착돼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촬영, 벌금 티켓을 발부합니다. 지난 22일 부임한 김우한 뉴욕 총영사가 폭설 속에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조해준 버팔로의 치과 의사에게 전화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